이게 있어요. 최근에도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이원 집정부제로 갈 것이냐, 뭐 아니면 뭐 의원 내각제를 할 것이냐, 빅텐트론,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뭐 키워드 뭐 아시죠? 손학규, 만덕산의 전기 속에서 사는 사람, 김종인, 김종인 얘기 결국 했구나. 뭐 등등등의 사람들이 개헌을 막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 국회에 가보면 개헌이라는 주제로 한 20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모임을 막 하고 그래요. 여야 상관없이.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오랫동안 경험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부분이 사실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완전하게 개헌을 반대한다라든지 A가 옳고 B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음 몇 가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승만이 문제였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죠? 이승만은 헌법을 2번이나 뜯어 고쳐서 대통령을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사례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발견했던 굉장히 중요하고 인상적인 내용이 뭐였냐면 배신자는 이승만만이었던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철저한 배신자죠. 본인이 40년간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이 뭐라 그러나 그 비폭력 평화주의자잖아요. 외교 독립 이런 거 얘기하는 그러면서 심지어 어떤 그런 무장투쟁 같은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와서 자기의 권력을 알량하게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을 2번이나 뜯어 고쳤다. 이승만은 어마어마한 배신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배신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헌법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헌법이라는 건 저렇게 손쉽게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승만이 딱 각인을 시켜버렸으니까. 근데 그거는 큰 그림이고 큰 그림 안에 작은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또 하나 연결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한민당은 보수 우익 정당이고 4.19 혁명의 결과로 민주당, 그러니까 중간에 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20하고 이끌었던 정당이에요. 아주 그 엘리트들이 많았던 우익 정당이었기 때문에 존속을 했었던 정당이죠. 현실이 어땠는가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일단 48년에 원래 우리나라에서 설계됐던 우리나라 재헌헌법은 의원 내각제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헌법에 많이 있다라고 학교에서 배워요. 거의 의원 내각제였었어요. 누가 그걸 용인하지 않았냐? 이승만이 용인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권력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싶었어요. 근데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는데 한민당이 되게 쉽게 그 요구를 들어줘요. 물론 이 당시에 이승만의 카리스마에 비견되는 지도자가 없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의원 내각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믿었던 한민당이 왜 이렇게 쉽게 이승만의 편을 들어줬을까?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면 이승만의 주변 라인이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절반 정도 받을 수 있겠지라는 계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과도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의 대통령 요구제를 쉽게 수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크게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얘기지만 국회의원들이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정치제도를 만들까를 고민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작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1959년 자유당과 개헌협상을 통해 과도제를 꿈꾸다. 이 59년이에요. 이승만이 드디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통령의 권좌에 딱 있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유당이라는 당은 아시죠? 이승만의 어용정당이죠. 자유당은 지도자가 없어요. 이승만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정당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새누리당, 자유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이성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행동을 막 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왜냐? 현재 지도 그룹이 없잖아요. 이명박도 없고 박근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세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이 굉장히 심각한 혼선을 보이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이승만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야당을 보니까 야당에는 이 당시 야당이 민주당이거든요. 조병옥, 장명 같은, 윤보성 같은 굵직굵직한 애들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나마 자유당을 이끌던 리더가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이기붕이 이 당시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마저 몸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 누굴 부르냐? 당시 야당이 조병옥의 구파와 장면의 심파로 쪼개져 있었거든요. 조병옥을 불러요. 부른 다음에 어떻게 합의를 보냐? 일단 헌법을 고치자. 어떻게 고치냐? 이 당시엔 부통령을 선출했었거든요. 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국무총리제로 바꾸자. 국무총리는 임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개헌을 해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국무총리를 이기붕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민주당 구파의 리더였던 조병옥이 국무총리가 되는 걸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당을 시키자는 거예요. 제 말 대강 이해되세요? 카리스마 있는 독재자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카리스마가 없는 여당이 또 다른 카리스마가 없는 야당을 꼬셔서 여야가 합당을 해서 일본 자민당처럼 한 200석 정도의 의석을 갖고 자기들끼리 계속 해먹자라는 음모를 막 꾸민 거예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딱 끊어냈던 건 이승만이에요. 왜냐면 이승만의 머릿속은 대통령 중심제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들의 과두지적인 배신을 막아낸 또 그런 위협을 또 달성하기도 했었어요. 희한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음모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모에는 여당만 참여한 게 아니라 야당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조병옥이 아주 쿨하게 이기분과 만나면서 줬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그 다음 뭐냐? 20화국 때 모습이에요. 그건 뭐 책에 보면 제가 되게 자세히 써놨어요. 자, 이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20화국이 되게 무능했고 20화국 당시 사회가 되게 혼란스러웠다. 그걸 어쩔 수 없이 5.16 군사쿠데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면 20화국이 무능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각을 해산시키고 총선거 실시해서 새로운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더 심각했던 모습이 뭐였냐? 장면내각 당시에 대통령이 윤보선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조병옥이 죽은 다음에 민주당 구파의 리더였어요. 근데 윤보선이 자나깨나 하던 소리가 뭐냐? 대통령 중심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을 해보니까 대통령 권한이 별로 없거든요. 의원 내각제 국가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정치인들 믿을 놈들이 못 된다, 뭐 국회의원들 이것도 다 나쁜 놈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치 혐오 증세를 불러일으키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A가 마음에 안 드니까 B로 바꾸면 B와 같은 세상이 올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 독재국가가 된 건 아니잖아요. 헌법이 문제가 있어서 독재국가가 된 게 아니라 대통령제를 악용해서 독재국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의원 집정부제로 가거나 의원 내각제로 가면 되겠지라는 발상은 전혀 틀렸다는 거예요. 가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로 갈 수도 있고 의원 집정부제로도 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단순하게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들. 왜냐하면 정치는 정치가에 의해서, 국가는 시민들의 수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 사실 우리 역사에서는 안타깝게도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러니까 다수지성의 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1인 독재니까 개인 카리스마잖아요. 개인 카리스마를 견제할 수 있는 다수지성의 힘이 역사 속에 나타난 적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 사람들은 개인 카리스마에 무장했던 독재자들이었잖아요. 그들과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당 지도자들조차도 굉장히 개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런 개인 카리스마에 의해서 운영되던 지도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도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친박, 비박, 먼박, 뭐 친문, 비문, 몸문 뭐 이렇게 가는 거가 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의원 내각제로의 개헌은 저는 굉장히 사실은 개인적 입장을 묻는다면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냐면, 여러분 참여원과 민의원의 구분이 뭔지 아세요? 상원과 하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책을 쓰면서 좀 알겠겠죠. 왜냐면 피부로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한 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뽑아놓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자체 선거에서 여당을 조져버리는 거. 이거 우리가 되게 잘해요. 그렇죠? 옛날에 열린우리당 당시에도 지자체 선거에서 그 열린우리당이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그 천안함 2주기 때인가 그때도 완전히 그 지자체 선거가 뒤집어지고, 우린 이런 거는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상원과 하원을 구분할 줄 아나? 몰라요. 제가 뭐 여기는 안 넣었는데 책에는 나와요. 그래서 보면 미국의 초기에 미국의 양원제 같은 것들 얘기를 왜 했냐면, 메디슨 같은 사람 그런 얘기하거든요. 하원은 투표를 통해서 뽑는 사람들, 투표를 통해서 짧은 임기로 뽑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지역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의 상원은 임기가 7년이고, 지금 좀 바뀌었지만 그 당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기가 7년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 대표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여론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양원제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원들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면서 막 요구하는 사람들, 상원들은 좀 거시적이고 좀 길게 보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이 균형을 갖춰가기 위해서 만든 게 양원제예요. 민의원 참의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양원제의 전통이 없어요. 양원제의 전통이 없다는 건 의원 내각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할 나라도 아니고,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나아가야지,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으면서 그냥 1번이 아니까 2번이요라든지 뭐 대통령이 중시하니까 의원 내각제, 이거는 정말 나라가 끝장날 수 있어요. 왜냐면 독재자 한 명이 막 전횡을 부릴 때는 그놈을 치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과두 권력이 돼서 그 과두 권력 전체가 한번 망가뜨려 버리면 그건 정말 사회를 바꾸기 힘든,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 예죠.